안녕하십니까, 엉테크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제 결혼식을 갔는데 친구들이 중고차 샀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차를 살 수 있냐 물어봐가지고 그거를 설명해주면서 이걸 영상으로 만들면은 그래도 좀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중고차를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 초보자분들의 입장에서 구매 가이드를 한번 영상 찍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뭐 중고차 딜러도 아니고 자동차 업계에서 일하지도 않고요, 그냥 소비자로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좋겠다 해서 만든 영상이니까 참고 부탁드리겠고, 그냥 제일 많이 이용하시는 플랫폼인 엔카를 기준으로 하면요, 자동차를 어떤 자동차를 살지 일단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저는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예산 설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예를 들면은 내 예산이 2천만 원이다 이러면은 이게 순수 차값만 2천만 원인지 아니면은 내가 이 중고차를 구매하는데 드는 비용을 최대 2천만 원으로 놓는지 이것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 자동차라는 게 구매를 할 때 취득세가 붙거든요. 그게 이제 7% 정도 되는데 이 차량 가격이 2천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이 취득세로만 140만 원 정도가 붙는 거예요. 거기다가 상사에서 구매하게 되면은 매도 비용이라던가 딜러 수수료 이런 것들까지 하면은 2천만 원짜리 차를 구매한다라고 하면은 2,200만 원이 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내 예산이 2천만 원이다 하면은 한 1,700만 원에서 1,800만 원 정도의 차량을 구매를 해야 2천만 원 언더로 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예산을 좀 정확하게 설정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나 내가 오래된 연식이나 뭐 한 7, 8년 이상 된 차량, 주행거리가 12만 킬로 이상 요 정도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들이면은 일단은 내가 그 차를 구매해 와서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는 내가 수리를 할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설정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까지 생각을 하셔서 예산을 일단 설정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필요한 차종이 무엇인가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경차로 할 건지 세단을 할 건지. 세단 중에서도 아반떼 같은 준중형 세단이 있고, K5 소나타 같은 중형 세단이 있고, 그랜저 K8 같은 대형 세단이 있고, 그 다음에 SUV도 소형 SUV, 중형 SUV, 대형 SUV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게 필요한 차종, 그냥 난 출퇴근만 할 거다 이러면 뭐 경차나 준중형 차량 사는 거고, 나는 이제 패밀리카가 필요하다 이러면은 SUV 사시는 거고,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셔서 차종도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엔 이제 연료를 설정하셔야겠죠. 내가 휘발유를 살 건지 경유를 살 건지 하이브리드를 살 건지 전기차를 살 건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연료도 되게 중요합니다. 연료별 특성을 말씀드리자면, 나는 출퇴근 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러면은 그냥 휘발유 사시는 게 제일 마음 편하고, 이제 내가 출퇴근 거리가 좀 많다 하면은 이제 경유, 하이브리드, 전기 요거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막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냥 대체로 그렇다라는 거기 때문에. 왜냐면은 경유는 일단 연비가 되게 잘 나와요, 휘발유에 비해서. 그리고 연료비도 휘발유에 비해서 한 100원 정도 저렴하고, 하이브리드는 당연히 엔진이랑 전기, 모터 이게 두 개가 하는 거기 때문에 연비가 경유보다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이거 역시 주행거리가 많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쨌든 좋겠죠. 그 대신 하이브리드는 이제 나중에 수리비가 좀 비싸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것들도 참고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유지비가 가장 저렴합니다. 세금도 싸고요. 아무래도 친환경차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기차는 지금 중고 가격도 아이오닉 5 같은 거 중고 가격도 되게 괜찮아졌거든요. 주변에 충전 시설이 되게 잘 돼 있고 항상 비어 있다 이러면은 전기차 사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연료까지 정하시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주행거리를, 사실 차량 특성에 따라서 다 다르기는 한데 웬만한 차는 주행거리가 적을수록 그냥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차 가격이 더 비싸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조금 그래도 가성비 있는 중고차를 구매를 하면 좋으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키로수는 한 6만 키로 정도부터 한 12만 키로 정도 이하,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면은 이제 10만 키로 이하 차량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12만 키로 정도까지 그래도 되게 가성비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주행거리는 12만 키로 이하 그렇게 설정을 하시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다 필터에다 적용을 시켜도 자동차가 워낙 등록된 대수가 많다 보니까 엔카 같은 데는 그렇게 필터를 추려도 막 600대 700대씩 남아있고 그래요. 근데 이 600대 700대를 진짜 다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다가 옵션도 필터를 넣는데, 일단 제가 무조건 넣는 옵션은 열선 시트랑 통풍 시트, 이거는 일단 필수로. 편의상 가시면은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있어요. 이게 속도를 내가 80km를 설정해 놓으면은 내가 페달을 밟지 않아도 이 차가 알아서 80km를 유지하는 건데, 이게 그 엔카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을 선택을 하면은 일반인지 어댑티드인지 선택하는 게 있거든요. 일반은
그 앞차 간격 이런 거는 얘가 구분을 못하고 그냥 80km 설정해놓으면 100km로 쭉 가는 거고, 이제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은 내가 80km 설정해놨는데 앞차 간격에 따라서 얘가 알아서 속도를 조절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반자율주행이라고 보면 되죠. 고속도로 같은 직선도로에서는 이게 있으면 되게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옵션 일단은 무조건 넣는다. 그 정도면은 그래도 웬만한 옵션은 다 들어간 차량이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넣으시면 되고, 이제 그 뒤로는 약간 취향의 영역이에요. 예를 들면은 썬루프 같은 거, 저는 사실 썬루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썬루프는 저는 안 넣고, 근데 이제 뭐 나중에 중고가 판매나 이런 거에 썬루프가 들어있으면 확실히 그 차량 좀 더 비싸게 팔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 넣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동 트렁크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전동 트렁크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넣으시면 되는 거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은 다 취향의 영역이, 저는 다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들은 다 넣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취향의 영역인 차량 색상이랑 차량 내부 색상, 외부 색상인데, 보통 하얀색이 가장 중고차 가격이 비싸기는 해요. 네, 그만큼 팔 때도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게 하얀색 차량이고, 그 다음으로 뭐 검정색이나 그 다음에 이제 무채색 있잖아요. 회색, 진주색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인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은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고, 근데 내가 진짜 가성비 있는 차량을 타고 싶다 이런 주황색, 빨간색, 파란색 이런 것들은 똑같은 스펙인데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하얀색 차보다 가격이 진짜 심한 거는 몇백만 원 차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 색상도 그렇게 취향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되고, 내부 색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밝은 시트가 되게 예쁘긴 해요. 이게 나중에 관리하기도 되게 쉽지 않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막 가죽이다 이러면 맨날 그 가죽 코팅제 뭐 이런 거 발라줘야 되고, 가죽 세정제 이런 걸로 닦아줘야 되고, 그런 점들이 있어서 이것도 역시 그냥 취향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옵션을 다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차가, 근데 그렇게 설정을 해도 그래도 한 막 8, 90대씩 나와요. 그러면은 진짜 내가 좋은 차량을 타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건데, 일단 차량 보험 이력이랑 성능 기록부를 볼 줄 아셔야 되는데, 일단 차량 이력은 그 엔카에서도 그냥 그 차량 이력 이런 거 뭐 보험 이력인가 이런 거에 들어가면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거기에 뭐 이 차가 뭐 렌트 이력이 있었는지 영업 이력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파악을 다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능 기록부를 들어가시면은 자동차 그림 돼 있는 게 왼쪽에 하나 있고 오른쪽에 하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왼쪽에 있는 게 그 차량 차 부품, 뭐 범퍼라던가 문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교환했는지 판금 이렇게 두드려가지고 폈다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했는지 나와 있고, 이제 오른쪽이 자동차의 차대라고 하는 거예요. 중고차 유튜버로 유명하신 닥신님 있잖아요. 닥신님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뼈다고만 멀쩡하면 된다, 중고차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중고차를 볼 때 저는 왼쪽에 자동차 성능 기록부 왼쪽 그림에 있는 거는 교환 뭐 거의 올가리 수준의 교환이 아닌 이상 저는 여기 그 왼쪽에 일반 단순 교환은 그냥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차량 뼈대까지 먹고 들어간 거, 그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뼈대 먹은 차량은 무조건 사면 안 되냐? 저는 또 그렇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뼈대 중에서 앞에 뼈대를 먹었다? 이러면 무조건 거릅니다, 그냥. 네, 앞에는 왜냐면은 그 엔진 룸도 있고,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에는 거기 이제 모터도 있고 냉각수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앞에 뼈대 먹은 차량은 다 걸렀고요. 뒤에 뼈대도 내연기관 차량 기준으로, 왜냐면은 하이브리드 차량은 뒤에도 배터리 있는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차량은 웬만하면은 따구는 안 먹은 거가 되게 중요하고, 그냥 일반 내연기관 차는 저는 그 뒤쪽 있잖아요, 리어 패널인가? 아무튼 뒤쪽에 하나 정도 먹은 거는 오히려 가성비 있게 탈 수 있다. 왜냐면은 제가 전에 타던 아반떼가 리어 패널인가? 그 뒤쪽 뼈다구가 하나 먹은 차였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그거 타는 5년 동안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저는 그 정도 차량을 찾아보시면 오히려 가성비 있게 차량을 구매하실 수 있다. 어쨌든 그것도 사고차로 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사고차는 무조건 거른다 하시는 분들이 그런 차들은 걸러서 사가지고 그런 게 가격이 비교적 싸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파악을 하시고 또 거기서 또 걸르고 해야,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0대 미만으로 내 후보에 들어온 차량들이 되게 추려졌어요. 그럼 저는 이제 여기서 헤이딜러에 이력 조회하는 그 기능이 있거든요. 중고차 매매 상사에 올라온 차량들은 헤이딜러 이력 조회에서 다 조회가 가능해요.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헤이딜러가 되게 깔끔하게 차가 몇 년도에 제조되었고, 옵션이 뭐 누구가 몇 년 동안 운행했고, 어떤 지역에서 운행했고 이런 것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깊게 들어가면은
바닷가가 인접한 지역 있잖아요. 그런 지역에 있는 차들은 아무래도 바다에서 염분기가 많이 좀 날라 들어오니까 차량 부식이 좀 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운행이 많았던 차량들은 후보에서 제외시킨다거나 뭐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그렇게 진짜 자동차라는 게 한 번 사면은 진짜 최소 5년은 타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내가 5년 동안 탄 진짜 몇 천만 원이 들어가는 그런 소비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까지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구매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헤이딜러의 장점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보통 중고차를 팔 때 헤이딜러에 우선적으로 먼저 견적을 받아보거든요. 그러면서 헤이딜러의 견적을 올릴 때 사진 이런 것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차주가 관리한 내역들 있잖아요. 뭐 몇만 킬로마다 엔진을 교체함 이런 것들도 자세하게 적혀 있어서 전 차주가 이 차량을 그래도 좀 애정 있게 관리했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헤이딜러 이력 조회를 하면.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딱 추려가지고 뭐 한 10대 정도가 나왔으면은 이제 그 번호판을 다 헤이딜러의 이력을 조회를 해봐서 마지막으로 한번 걸러서 최종으로 한 3-4대 정도 계속 후보 선상에 올려놨다가 뭐 가격을 갑자기 깎는다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했는데 딱 한 대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구매를 시도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중고차를 선택을 하시면은 그래도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중고차는 구매하기 전의 과정도 중요하지만은 구매하고 나서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 자동차 매매 상사에 등록된 자동차들은 모두 성능 보증 보험이라는 거를 받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20만 킬로가 넘어가거나 그 전손 차량 이런 것들은 성능 보증 보험이 안 들어져 있긴 한데, 대부분의 차량은 다 성능 보증 보험이 들어있어서 성능 점검 기록부 있잖아요. 거기에 기재돼 있는 사항들에 있어서는 1년 혹은 2만 킬로 까지 그 보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중고차를 사고 1년 이내 혹은 2만 킬로 주행거리 이내에 거기 성능 점검 기록부상 기재돼 있었던 것 중에서 뭔가 고장이 나왔다, 아니면 또 누유가 생겼다, 포함해서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국산차는 최대 100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 외제차는 200만 원까지인가 300만 원까지인가 아무튼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0만 원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1년에 2만 킬로 성능 보증보험을 제대로 이용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이걸 제대로 이용해야 되냐?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일단 차를 구매하자마자 그 카티더 안심이라고 해가지고 이 차량 정밀 점검, 정밀 검수를 해주는 데인데, 여기가 유튜브도 운영하셔가지고 보시면은 진짜 아실 텐데, 차량 막 그 차량 문짝 사이로 내시경을 넣어가지고 이 차량이 교환을 했는지 판금을 했는지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알아내는 그런 업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성능 점검 보험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항목을 많이 잡아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좀 비싸더라고요. 한 최저가 20만 원이고 비싼 차들은 외제차 이런 것들은 막 50만 원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저는 좀 키로수가 오래됐고 주행거리 높은 차를 구매하셨다 하면은 저는 그래도 한 20만 원 정도 써서 이런데 검수 받아보시는 거 한번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지만 이 자동차라는 게 워낙 그 금액대가 큰 소비재고, 운전이라는 게 내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20만 원 써서 10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이런 카티더 안심 같은 그런 정밀점검 검수 업체를 이용하는 거는 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성능 보증 보험까지 중고차 구매하고 난 다음까지도 이런 것들이 있구나를 생각하시면서 구매에 참고를 하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렇습니다. 이게 어제 제가 메모장에다가 좀 내용들을 다 적어놓고 찍는 거긴 한데, 이게 대본을 보면서 제가 말을 할 수 없으니까 깔끔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드리지는 못하는 점은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하튼 중고차 구매하실 때 제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